지금 여기 우리의 길을 찾다. 안녕하십니까? 신명고등학교 애움길입니다. 저희 주제인 지금 여기 우리의 길을 찾다가 의미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팀의 이름인 애움길의 뜻을 앞으로 지금부터 알아갈 준비 되셨나요? 지금 여기 우리의 길을 찾다에서 우리가 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발표를 준비한 저희들, 듣고 계신 여러분, 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 모두 우리에 속합니다. 인문학이란 궁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주제를 우리의 길을 찾다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인문학적 사유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는 에너지를 얻게 하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의지를 주기 때문에 인문학, 사람, 즉 우리의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인문학 독서 나눔을 통해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무엇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항상 필요한 질문들이죠. 독서 과정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읽은 책은 박웅현 작가의 8단어, NH 클라인바움의 죽은 시인의 사회,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이 되는 웰튼 아카데미의 모습은 학원과 컨설턴트가 시키는 대로 동아리에 들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입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된 드라마도 이해관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스카이캐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스카이캐슬은 과한 입시 경쟁으로 비극을 맞게 되죠. 스카이캐슬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잘못된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여러 과목에서 낙제를 받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해보라는 여동생 피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방황하기도 합니다. 고민과 방황은 청소년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이를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탈선했다고 하고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은 낙오자가 되는 사회.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아이들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삶과 획일화된 사고를 요구하는 웰튼 고등학교, 외적인 것에 얽매여 탈선한 자를 낙오자로 여기는 펜시 사립고등학교. 과연 이 모습이 책에만 국한된 모습일까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하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한 무한 경쟁의 굴레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자살 중독,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까지 사회는 우리에게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책의 내용과 앞서 알아본 사회 문제를 통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카르페디엠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카르페디엠.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리 없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카르페디엠은 책 속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찾고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모두가 가는 길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찾기 위해 일상에서 카르페디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웰튼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중요한 문제로 든 것처럼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인 삶은 목표를 성취했을 때조차 허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이나 가학적 행위는 무시한 채 목표의 본질은 잊고 오로지 성취에만 집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의 뜻은 오직 그 순간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미래에 치중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에 치중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사는 것은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 또한 계획 없이 사는 상태에서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에 충실한 것, 그것이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가 가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는 데에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제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로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는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되 자기 성찰과 이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문학적 가치는 타인에게 휩쓸려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앞서 책 속에서 살펴본 사회의 문제와 현 사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현 교육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 중 저희는 개인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진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진로 계획서를 작성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 계획표를 작성하듯 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진로를 위한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총 4쪽으로 만들어진 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작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라는 파우스트의 유명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 방황은 노력의 증거입니다. 지레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가 쌓여 곧 삶을 이뤄야만 그것이 제 가치를 바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다양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또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가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끊임없길 바라며 이상으로 둘러 돌아가는 길 애움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